어촌 계집애 따위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네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씀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야. 아니, 연무님, 제발 용서하다오. 나야가 다 잘못했다. 이제 와세요요. 애매언님이야말로 문수를 아쉬웠어야죠. 이른 새벽 5시 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윤설이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둠이 채가 시지 않은 부엌에서 그녀는 익숙한 듯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난 3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그녀의 일과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변함이 없었다. 시어머니 미니주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정성껏 식재료를 손질했다. 설이는 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깔끔한 앞치마를 둘렀다. 수수한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올해 58빈 미니주가 아침 경제 뉴스를 시청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전직 검사 출신답게 날카로운 눈매와 권위적인 자세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설이가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내오자 희주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또 생선찌개인가? 아침마다 비린내를 맡는 것도 이제 질리는군.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다른 메뉴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메뉴라고 해봤자 네 수준이 뻔하지. 어촌 출신이라 그런지 음식에서도 촌티가 뚝뚝 흐르는구나. 희주는 수저를 들며 계속해서 서리를 깎아내렸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준비해도 흠을 잡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 말들을 삼켰다. 3년 동안 반복된 모욕에 이미 무뎌질 법도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골마갈 뿐이었다. 내 친구들이 자꾸 묻더구나. 새아가씨는 어디 출신이냐고.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둘러대야 하는지 정말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설이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최고급 호텔의 주방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신속했다. 이상하게도 생선 가공 공장 노동자의 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움직임이었다. 그때 설이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설이는 재빨리 화면을 끄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님, 저 잠시 발코니에서 전화 한 통만 받고 오겠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또 영도에 있는 네 친구들이냐?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입니다. 설이는 발코니로 나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누군가와 짧게 대화했다. 거실에서 희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모습을 쏘아보았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설이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모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무슨 전화였어? 별일 아닙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때 남편 강지훈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35의 해상 전문 변호사인 그는 늘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었다. 아, 설이야.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지훈 씨.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세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큰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 있는 거 알지? 네, 어머니. 기장에 있는 큰아버지 댁 맞죠? 그래. 그런데 설이가 가도 될지 모르겠구나. 지우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친척들 앞에서 망신스럽잖니. 생선 공장 출신이라고 하면. 설이는 그 말을 들으며 접시를 닫고 있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지훈이 나간 후 거실에는 희주와 설이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희주는 다시 한번 설이를 쏘아붙였다.
너도 네 분수를 알아야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부산 법조계에서 우리 집안 모르면 간첩이야. 그런 집에 어촌 출신이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흠인지 알기나 해. 서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닫고 있던 와인잔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고가의 크리스털 잔이었는데 서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 온 물건처럼 능숙하게 다루었다. 생선 공장 노동자의 딸이 그런 값비싼 잔을 알 리가 없었다. 오늘 마트에 가서 장 좀 봐, 오너라. 목록은 적어줄 테니. 네, 어머님, 오후에 다녀오겠습니다. 희주가 손목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그 시계는 명품 브랜드였는데 서리가 잠시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 시계의 정확한 모델명과 가격까지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동창들 만나러 나갈 테니 집 잘 보고 있어. 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희주가 나간 후 서리는 홀로 남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매우 체계적이고 우아했다. 마치 5성급 호텔의 객실 관리 교육을 받은 직원처럼 완벽한 동선이었다. 서리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들과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정보 없이 번호만 표시되었다. 서리는 주위를 한번 살핀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실장님. 전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리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 있었다. 3년간 참고 기다려온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서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다. 마지막 며칠만 더 이 모습으로 버텨내면 되는 것이었다.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부녀회 모임이 열렸다. 서리는 희주의 지시에 따라 다과를 준비해서 참석했다. 10명 남짓한 중년 여성들이 둘러앉아 아파트 현안부터 자식 자랑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희주는 모임의 회장으로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다과가 정말 맛있네요. 우리 며느리가 준비한 거예요. 그럭저럭 먹을만 하죠? 서리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다른 부녀 회원들은 서리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며느님이 참 조신하시네요. 결혼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순간 모임장에 정적이 흘렀고 희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냥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떤 공장이요? 요즘은 공장도 좋은 곳 많잖아요.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사상공단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이었어요. 부녀 회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이 오갔다. 부산 법조계 명망가의 며느리가 공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의외였던 것이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신 거네요.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대단해요.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희주는 점점 더 기분이 상했다. 마치 자신이 동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대단하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서리는 여전히 조용히 차를 따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며느님이 참 예의 바르시네요. 보기에도 차분하고 좋으셔요. 이런 칭찬들이 희주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예의 바르긴요? 공장에서 생선 비린내나 맡던 애가 뭘 알겠어요?
모임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너무나 직설적인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서리는 차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다. 회장님, 그런 말씀은 좀.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촌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서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녀 회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근본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며느리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정말이지. 희주는 계속해서 서리를 깎아내렸다. 그때 서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격이 다른 거지. 변호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부녀 회원들은 점점 더 불편해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희주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조건이 좋은데 생선 공장 다니던 애랑 결혼해서. 서리는 찻잔을 정리하며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을 자세히 보면 매우 우아했다. 찻잔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다도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같았다. 새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서리의 차분한 대답에 부녀 회원들은 더욱 안타까워했다. 그때 한 회원이 서리의 손가방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작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방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님, 가방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서리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건 선물 받은 겁니다. 누가 선물해 줬는데요? 친구가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희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가방을 쳐다보았다. 친구분이 센스가 좋으시네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반응들이 희주를 더욱 자극했다. 고급스럽긴요. 공장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아마 가짜일 거예요. 진짜 명품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서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가방을 자세히 본 회원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명품에 관심이 많아 진품 여부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 이거 혹시... 서리가 재빨리 그녀의 말을 막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회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임이 끝날 무렵 희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다.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집안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태생은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부녀 회원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다. 서리는 다과 그릇들을 챙기며 여전히 조용했다. 모임장을 나서며 한 회원이 서리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새아가씨, 힘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주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사람들 반응 봤지? 다들 내 입장을 이해하더라. 네, 어머님. 앞으로도 분수를 알고 처신하도록 해.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주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3년간 쌓인 모욕이 서서히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서리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상황은 어떠신지요? 간단한 내용이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곧 준비 완료됩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찬물에 손을 담갔다. 오늘의 굴욕을 씻어내려는 듯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다. 이제 정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강지훈의 큰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기장 앞바다가 보이는 넓은 전원주택에 20명 남짓한 친척들이 모여
명절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설이는 희주와 함께 음식 준비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 지훈이 요즘 로펌에서 일 잘 된다면서? 역시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다 큰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서 뭐 하던 아가씨냐. 순간 식사하던 거실이 조용해졌고 희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공장이요? 요즘은 제조업도 전망이 좋다던데. 희주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상공단에 있는 작은 생선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들이 오갔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한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 대단해. 맞아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다 존경스러워요. 이런 호의적인 반응들이 희주를 더욱 자극했다. 대단하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설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도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네. 지훈이 복받았네. 이런 칭찬들이 희주의 심기를 건드렸다. 얌전하긴요? 공장에서 일하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이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며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이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순간 설이의 손이 멈칫했고 희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어머, 그랬구나. 어려서 고생 많이 했겠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힘들었을 텐데.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설이에게 집중되자 희주는 더욱 불편해했다. 영도 앞바다에서 배 타다가 사고로 죽었대요. 그랬구나. 정말 안 됐네. 이때 희주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졌다. 그래서 더 문제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친척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그런 말씀은 좀. 왜요? 사실인데. 어부주제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어요? 설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사실을 말하면 안 돼? 바다에서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던 사람이 뭘 가르쳤겠어? 친척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형수, 그만해. 하지만 희주는 멈추지 않았다. 무덤에서도 딸 걱정이나 하고 있겠지. 자기 딸이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온 걸 분에 넘치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해. 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사실인데. 지우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생선 공장 다니던 애랑 결혼해서 우리 집안 체면 다 깎아먹은 주제에 친척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수, 선 넘었어. 당장 그만둬. 그때 설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올랐다. 어머님, 모든 사람들이 설이를 바라보았다. 제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시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희주는 설이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버지에 대한 욕은 들을 수 없습니다. 친척들이 설이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설이 말이 맞다. 형수가 너무 심했어. 정말 돌아가신 분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이런 반응에 희주는 더욱 흥분했다. 뭐, 다들 저 공장 출신 계집의 편을 들겠다는 거야?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설이를 바라보았다.
설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독까지는 참을 수 없습니다. 희주는 예상치 못한 설이의 반응에 당황했다. 야, 갑자기 뭔 소리야? 어머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어촌 출신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친척들이 당황하며 만류하기 시작했다. 설이야, 그러지 마라. 화가 나도 가족인데. 하지만 설이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감사합니다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격에 맞는 며느리를 새로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지훈이 급히 따라 나갔지만 설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희주에게 집중되었다. 형수, 이번엔 형수가 너무 심했어. 희주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설마 진짜 나가겠어? 밖에서는 지훈이 설이를 붙잡고 있었다. 설이야,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 들어가자.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앞으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설이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그날 밤 설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나버린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때가 온 것 같았다. 설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희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이었다. 5명의 부유한 중년 여성들이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다. 희주야, 요즘 어때? 며느리는 잘 지내? 희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어. 며느리가 어촌 출신이라며? 좀 적응하기 힘들겠네.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르니까 힘들지. 친구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래도 순종적이면 괜찮잖아. 순종적이긴 하지. 뭘 알아야 말대꾸라도 할 텐데. 그때 카페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다. 희주가 돌아보니 설이었다. 하지만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설이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세련된 디자인의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웨이브를 주워내렸고 화장도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설이? 설이가 희주 쪽으로 다가왔다.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설이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과 함께 계셨군요. 희주는 설이의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너 어디서 뭐 했어? 갑자기 왜 이래? 잠시 바깥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설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머, 며느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옷도 참 고급스럽게 입으셨어요. 희주는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 불편했다. 고급스럽긴. 그냥 평범한 거지.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설이의 가방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혹시 그 가방 에르메스 아니에요? 설이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겁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희주가 끼어들었다. 영도에 있는 친구들이 선물했대. 아마 가짜일 거야. 하지만 친구는 명품 전문가였다. 어머, 이건 진품 같은데요? 바느질이랑 금속 장식 좀 봐요. 설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뻐서 들고 다닙니다. 친구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님, 어디서 일하셨다고 했죠? 희주가 재빨리 대답했다. 사상공단에서 생선 손질하는 일 했어. 아, 그래도 요즘은 수산업 전망이 좋다던데요. 그때 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국내 수산업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리를 바라보았다. 특히 그네 어업은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와 남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희주는 서리의 전문적인 말에 당황했다. 네가 그런 걸 언제부터 알았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친구들은 서리의 지식에 감탄했다. 와,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때 다른 친구가 부산 지역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해운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희주와 친구들은 각자 의견을 말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서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운대, 수영, 남구는 향후 3년간 15% 정도 하락할 겁니다. 어머, 그렇게 확신하세요? 금리 인상과 신규 공급 물량이 맞물려서요. 특히 북항 재개발 지역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친구들이 더욱 놀라며 서리를 바라보았다. 정말 전문가 같으세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세요? 서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희주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서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너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어디야? 곧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서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던 서리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다. 죄송합니다. 급한 연락이라서요.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네, 부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다. 네, 내일 오전 회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는 이미 검토 마쳤습니다.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전화를 마친 서리가 돌아왔다. 무슨 일이세요? 아, 새로 시작하는 일 때문에요. 새로 시작하는 일? 뭔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서리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지만 확신에 찬 태도였다. 며느님, 정말 신비로우시네요. 똑똑하시고 우아하시고 완전히 달라 보여요. 희주는 친구들의 칭찬이 달갑지 않았다.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그냥 평범한 어촌애야.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서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촌 출신이라도 정말 품격 있으세요. 서리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요. 어디 가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서리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다. 친구들은 모두 감탄한 표정이었다. 희주야, 며느리 정말 괜찮네. 완전 신사임당 같아. 아까 경제 얘기하는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던데. 희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하나 보지 좋은 방향으로. 가방도 진짜 에르메스던데 어디서 난 걸까? 희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리에 대해 아는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글쎄, 잘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주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서리의 달라진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희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카페에서 돌아온 희주는 서리의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물었다. 아들아, 서리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지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옷차림부터 말투, 아는 것까지 모든 게 달랐어. 희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명품 가방, 전문적인 경제 지식, 달라진 분위기까지. 그래도
서리가 뭘 숨기겠어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알던 서리가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리가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먼저 서리의 고향 친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서리 시어머니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서리가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희주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엔 서리가 다녔다던 사상공단의 공장에 전화해 보았다. 혹시 윤서리 씨라고 아세요? 3년 전까지 다녔다던데. 아, 서리 씨요? 그분은 진작에 그만두셨는데요. 그만둔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희도 모르죠. 연락처도 바뀌었고요. 이상했다. 서리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후에 희주는 직접 서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어제 서리가 나타났던 달맞이 카페 근처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서리를 발견한 것이다. 서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호텔 도어맨이 그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서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으며 대기하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마치 그런 대접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다. 희주는 깜짝 놀라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희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 저녁 지훈에게 이 일을 말했다. 아들아, 서리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호텔에서요? 뭘 하러요? 그것도 직원들이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배웅까지 해주더라. 지훈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서리가 거기서 일하는 건가? 일하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대접이 극진했어. 다음 날 희주는 다시 그 호텔로 갔다. 프런트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윤서리 씨라고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에서 서리를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윤서리님과 관련된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시어머니인데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호텔의 매우 중요한 손님이십니다. 희주는 더욱 궁금해졌다. 중요한 손님이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주말 희주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아파트 앞에 고급 세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뒷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설이었다. 설이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청담동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완벽했다. 희주는 베란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저게 정말 내가 알던 며느리란 말인가? 설이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희주는 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설이야. 설이가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 차는 뭐고? 아, 지인분께서 태워다 주셨습니다. 지인? 어떤 지인이 그런 고급차로 널 데려다 줘? 새로 알게 된 분입니다. 희주는 설이의 모호한 대답이 답답했다.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곧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희주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설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훈이 돌아오자 희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아, 설이가 정말 이상해. 오늘 어떤 기사가 딸린 고급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 그럼 설이한테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르겠어.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복권으로 저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두 사람은 계속 추측만 할 뿐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희주는 결심을 굳혔다. 서리를 직접 미행해 보기로 한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9시쯤 어김없이 고급차가 와서 서리를 태우고 갔다. 희주는 급히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검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차는 부산항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춘 곳은 중앙동에 위치한 거대한 고층 빌딩 앞이었다. 저기가 어딘가요? 아, 저기요? 대우해운 그룹 본사입니다. 희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우해운 그룹이라니 부산 최대의 기업 본사였던 것이다. 서리가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희주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희주는 충격을 받았다. 생선 공장 노동자의 딸이었던 서리가 대기업 본사에 들어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희주의 머리는 복잡했다. 서리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날 저녁 희주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들아, 서리가 대우해운 본사에 들어가는 걸 봤어. 대우해운에요? 뭘 하러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너무 이상해.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로 볼 수가 없어. 분명히 서리에게는 큰 비밀이 있어. 희주는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희주는 한잠도 못 잤다. 서리가 대우해운 본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도대체 어촌 출신 노동자의 딸이 그런 곳에서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직접 서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기로 했다. 서리야, 나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어제 대우해운 본사에 갔었지? 서리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봤어. 너 도대체 거기서 뭐 한 거야? 업무 때문에 갔었습니다. 업무? 무슨 업무? 곧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모호한 대답이었다. 희주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언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말해. 어머님,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금요일. 뭐가 밝혀진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희주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희주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친구였다. 희주야, 너희 며느리 정말 대단하더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이 대우해운에서 일하는데 희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기서 윤설이라는 사람이 화재라고 하더라. 화재? 무슨 화재? 젊은 여성 임원이 새로 왔는데 엄청난 실력자라는 거야. 희주는 말을 잃었다. 혹시 너희 며느리 맞아? 이름이 똑같거든. 글쎄, 잘 모르겠어. 한번 확인해봐. 이름이 아주 똑같아. 전화를 끊은 후 희주는 온몸이 떨렸다. 설마 정말 서리가 대우해운 임원이라는 건가? 저녁에 지훈이 돌아오자 즉시 이 얘기를 했다. 아들아, 큰일 났다. 서리가 대우해운 임원일지도 몰라.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요. 생선 공장 다니던 서리가 어떻게 대기업 임원이 돼요? 하지만 희주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다. 서리의 모든 변화가 설명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집 앞에 백화점 VIP 배송 트럭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윤설이님 댁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VIP 퍼스널 쇼핑 서비스입니다. 직원이 들고 온 것은 명품 브랜드 쇼핑백들이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게 다 뭐예요? 윤설이님께서 주문하신 물건들입니다. 희주는 깜짝 놀랐다. 이런 명품들을 살 돈이 서리에게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서리가 나타났다. 아, 도착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리님.
다음에도 이용해 주십시오. 배송 직원은 깍듯하게 인사하고 갔다. 설이야, 이게 다 뭐냐? 아, 필요한 것들 좀 샀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이런 명품들이야? 곧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요. 또 그 모호한 대답이었다. 너 돈은 어디서 났어? 그것도 금요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희주는 설이가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였다. 운전기사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설이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시죠. 설이는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런 대접에 익숙한 사람처럼. 목요일 오후 희주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설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온 사람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설이에게 매우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다. 설이님, 내일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김 실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그 남성이 떠난 후 희주는 급히 설이에게 다가갔다. 설이야, 방금 그 사람 누구냐? 내일 만나시게 될 분입니다. 내가 만난다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과 지훈 씨, 내일 오전 10시에 대호해운 그룹 본사로 와주십시오. 희주는 깜짝 놀랐다. 대호해운에 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설이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네, 3년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날 밤 희주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내일이면 설이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정말 내일 가야 하나요? 그래야겠지. 이제 알 때도 됐어.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희주와 지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대호해운 본사로 향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50층짜리 거대한 빌딩 앞에서 두 사람은 긴장했다. 과연 오늘 설이의 정체가 밝혀질까?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금요일 오전 9시 50분, 희주와 지훈은 대호해운 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윤설이 씨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안내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정중해졌다. 아, 윤설이님과 약속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 전화를 걸더니 곧 비서로 보이는 직원이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윤설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50층 임원실에서 뵙자고 하셨습니다. 희주와 지우는 서로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임원실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분위기였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서가 안내한 곳은 거대한 사무실이었다. 문 앞에는 전무이사 윤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희주와 지우는 그 명패를 보고 숨을 멈췄다. 이게 뭐야? 설이 이름이 적혀 있잖아. 비서가 문을 열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에서 설이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이전에 알던 설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다. 화장도 프로페셔널했고 온몸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주와 지우는 입을 벌린 채 설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설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앉으시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리는 여유롭게 자신의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 모습이 정말 대기업 임원 같았다. 서리야, 여기가 네 사무실이라고? 네, 제 사무실입니다. 전무이사라고 문에 적혀 있던데. 맞습니다. 저는 대호해운 그룹 전무이사입니다. 두 사람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럼 네가 정말 대기업 임원이라는 거니? 정확히는 대호해운 그룹 창업주의 손녀입니다. 희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녀, 무슨 소리야? 저는 대호해운 윤태아 회장님의 친손녀입니다. 3년 전부터 할아버님의 명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공장에서 일했다는 건 할아버님께서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희주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내가 3년 동안 네, 재벌가 상속녀를 어촌 출신이라고 무시하신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나이 든 남성이 들어왔다. 75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노인이었다. 우리 손녀 잘 보고들 계시는군. 서리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할아버님 오셨습니까? 인사드려야지. 윤태아 회장이 희주와 지훈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대호해운 윤태아입니다. 두 사람은 얼떨떨한 채로 일어나 인사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 손녀가 3년 동안 신세 많이 졌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더군. 희주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나니 아찔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셨겠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서리가 다시 말했다. 3년간의 체험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도 네, 처음부터 알고 접근하셨잖아요. 지훈 씨는 체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희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서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손녀한테서 다 들었소. 특히 지난 추석 때 일도 말이오. 희주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서리의 아버지를 모독했던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까요? 3년 동안 제가 받은 모욕이 사라질까요? 지훈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서리야,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훈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지훈이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제가 편했으니까 결혼한 거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내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윤태아 회장이 일어섰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군. 우리 손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으니 서리도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항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요. 희주와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어촌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부산 최대 재벌의 상속녀였던 것이다.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윤태아 회장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서리, 희주, 지훈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희주와 지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서리는 의자에 앉아서 차분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죠. 진실이라니 지훈 씨가 제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몰랐어. 정말요? 서리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시죠. 파일을 펼치자 지훈의 사진과 신상 정보,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 씨는 결혼 전부터 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룹 법무팀을 통해서요. 그럴 리가, 나는 정말 몰랐다고. 2022년 3월 15일 센텀시티 호텔 카페에서 만난 사람 기억나십니까?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그룹 법무팀장이었죠. 그때 제 정체에 대해 모든 것을 들으셨잖아요. 희주가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 지훈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맞아, 알고 있었어. 희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네가 알고 있었다고?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었어. 특별한 제안이 있다면서 어떤 제안이었는지 말씀해 보시죠.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서리와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로펌에 대호해운의 일감을 주겠다고. 희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다는 거냐? 네, 맞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한 거죠. 지훈은 변명하려 했다. 처음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다고요? 그럼 왜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 한 번도 막아주지 않으셨죠? 지훈은 할 말이 없었다. 왜 제가 어촌 출신이라고 모욕당할 때 침묵하셨을까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희주도 아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훈아, 그럼 너 나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할 수 없어?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서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재벌가 상속녀를 반대하실 이유가 있나요? 진짜 이유는 다르죠. 제가 평범한 며느리인 척해야 지훈 씨의 계획이 성공하니까요. 희주는 점점 더 화가 났다. 그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네, 어머님은 정말 모르셨습니다. 지훈 씨 혼자만 알고 있었죠. 그때 서리가 내선 전화를 눌렀다. 김 실장님, 들어와 주세요. 잠시 후 아까 그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네, 전무님. 강지훈 변호사 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쳤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의 모든 자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랐다. 계약 해지? 무슨 소리야? 저희 그룹과 거래하던 부산의 모든 로펌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강지훈 변호사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서리야,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건 너무하지 않나요? 김 실장이 계속 보고했다. 그리고 다른 해운 관련 기업들에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도? 네. 앞으로 강 변호사님, 부산에서는 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서리야, 제발, 제발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제발이라고 외치고 싶었는지 아세요? 희주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다. 서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요? 서리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어머님은 저를 어촌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죠.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격이 다르다고 하셨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모독하셨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훈 씨는 저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고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결혼이었죠.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전무님, 이혼 서류도 준비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훈이 당황했다. 이혼 서류.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죠. 애초에 진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요. 희주가 급히 말했다. 서리야, 다시 생각해보자. 응? 다시 생각하자고요?
제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생각하자는 말씀이시군요. 희주는 할 말이 없었다. 어촌 출신일 때는 내쫓으려 하시더니 재벌가 상속녀라니까 다시 붙잡으려 하시는군요. 서리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앞으로는 남남으로 살아가시죠. 지훈과 희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김 실장님, 두 분을 배웅해 드리세요. 네, 전무님. 희주와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을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서리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희주와 지훈은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의 휴대폰에는 로펌 대표에게서 긴급 연락이 와 있었다. 여보세요. 네, 강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로 당장 좀 와주게. 지훈이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다. 강 변호사,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십니까? 대우해운에서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했어. 그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줄줄이 계약을 끊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 지훈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다. 자네, 도대체 대우해운에 무슨 짓을 한 건가? 지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개인적인 문제로 로펌 전체가 망하게 생겼어. 당장 사표 내게. 지훈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다. 한편 희주도 자신만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 해운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오후에 단골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죄송한데 진행하던 상가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거의 다 된 건데.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하루에 3건의 계약이 연달아 취소되었다.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이유였다. 희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저 해고당했어요. 뭐라고? 대우해운이 손을 썼어요. 부산 바닥에서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해요. 나도 이상해. 오늘 계약이 3건이나 취소됐어. 두 사람은 서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희주의 부동산 사무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서 사무소로 들어왔다. 사장님이 민희주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 누구시죠? 대우해운 그룹 도시개발팀에서 나왔습니다. 희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사장님 사무소가 있는 이 건물도 철거 대상입니다. 희주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갑자기요?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새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6개월 후에 이 일대를 전부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희주는 머리가 하얘졌다. 사무소를 옮겨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재개발 소문이 나면 고객들이 모두 떠날 것이 뻔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법적 최소한으로만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 남성이 떠난 후 희주는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운영해온 사무소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저녁에 지훈과 만나 이 일을 상의했다. 아들아, 우리 완전히 망했다. 저도 취업이 안 돼요. 부산의 어느 로펌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서리 때문이야. 그때 희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윤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설이입니다. 설이야. 제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용서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요? 정말 몰랐다고. 네가 그런 신분인 줄을. 신분이 중요한가요?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신 게 문제죠. 희주는 할 말이 없었다. 지훈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해고당했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그렇군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더 짓밟으셨잖아요. 희주는 눈물이 났다.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요? 제가 재벌가 상속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반성하시는 거겠죠. 희주는 부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만약 제가 진짜 어촌 출신이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반성하셨을까요? 희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님과 지훈 씨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세요. 그런 분들이 반성한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서리의 말은 날카로웠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진짜 반성하시는지 아니면 이익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요. 전화가 끊어진 후 희주는 절망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우리가 거지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서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고 있었다. 3년 동안 서리가 느꼈을 그 절망을 말이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서리와의 전화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훈은 부산의 여러 로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희주의 부동산 사업도 계속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희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단골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오릅니다. 갑자기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정인가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분이 계셔서요. 희주는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갔다. 분명 서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었다. 2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싫으시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십시오. 결국 희주는 20년 동안 운영하던 사무소를 떠나야 했다. 같은 시간 지훈도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중소법무법인에서도 거절 통보가 왔다. 죄송합니다.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요. 대우해운과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만 쉬었다. 아들아,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때 현관초 인종이 울렸다. 희주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민희주 씨, 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희주의 가슴이 철렁했다. 대출 관련해서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상담인가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조기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조기 상환요? 갑자기요? 네, 은행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2주 내에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는 어지러웠다. 5억 원의 대출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가. 2주는 너무 짧습니다. 연장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시면 담보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여성이 간 후 희주는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5억 원을 어디서 구해? 지훈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이었다. 저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희주의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희주야, 미안한데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해. 전화가 끊어진 후 희주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다. 분명 설이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저녁에 지훈과 이야기했다. 친구들도 다 나를 피하기 시작했어. 설이가 정말 철저하네요.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더 나쁜 소식이 왔다. 변호사 자격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강지훈 변호사님, 윤리위원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윤리위원회요? 무슨 일인가요?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라니요? 자세한 건 참석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자격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날 저녁 희주와 지훈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이제 정말 거지가 될 것 같아. 자격증까지 잃으면 완전히 끝이에요. 설이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나 봐요. 그때 희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설이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설이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곧 답장이 왔다. 용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희주는 온몸이 떨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앞으로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들아,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데. 두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그날 밤 희주는 처음으로 설이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떠올렸다. 어촌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했던 것,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독했던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설이의 복수는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아직 멀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몰락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희주와 지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지우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출금 때문에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다. 그날 아침 희주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직접 설이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기로 한 것이다. 아들아, 나 설이한테 가봐야겠다. 어머니,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봐야지. 희주는 대호해운 본사로 향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저 윤설이 전무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정말 급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면회가 어려우십니다. 희주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고 기다릴 각오였다. 오후 3시쯤 설이가 로비로 내려왔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설이는 희주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희주는 급히 일어나서 설이에게 다가갔다. 설이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설이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다.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다. 설이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희주는 주눅이 들었다. 앉으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주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설이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3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정말 미안해. 설이는 무표정하게 희주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제발. 희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지훈이도 일자리를 잃었고 이제 집까지 빼앗길 위기야. 그래서요? 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진심으로 며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벌가 상속녀라서 무서워서 이러시는 겁니까? 희주는 할 말이 없었다. 서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만약 제가 진짜 어촌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용서를 구하러 오셨을까요? 희주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세요. 그런 분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때 희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리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서리는 무릎 꿇은 희주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십시오.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에 권위가 느껴졌다. 희주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어머님, 용서는 해드리겠습니다. 희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네, 용서해 드립니다. 하지만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희주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니.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질까요? 특히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모독하신 것은. 희주는 그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훈이랑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두 분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희주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쉬웠다.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움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희주는 이해했다. 최소한의 평화는 얻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지훈이 일자리는? 그것도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아즈히,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응.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 서리는 희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가보십시오.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시죠. 희주가 사무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희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용서는 받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다. 희주와의 마지막 대면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서리는 대호해운 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회사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하고 있었고 서리 자신도 진정한 성숙을 이루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 손녀 요즘 정말 듬직해 보이는구나. 할아버님 덕분입니다. 3년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을 돌아보았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런 경험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참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것도 배웠지만 언제 참으면 안 되는지도 배웠겠지. 서리의 말에 깊이가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다. 전무님, 내일 신입사원 환영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자선재단 설립 관련 서류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리는 최근 교육 기회가 부족한 부산 지역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좋습니다. 꼼꼼히 검토해 볼게요. 비서가 나간 후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선재단까지 만들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요. 모든 사람은 출신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감동했다. 우리 손녀가 진짜 리더가 되었구나. 한편 그날 저녁 희주와 지후는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경매로 아파트를 잃은 후 저렴한 곳으로 이사 온 것이었다. 어머니, 저 내일 면접 있어요. 정말? 어디? 작은 법무사 사무실인데 그래도 기회는 기회죠. 희주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열심히 해. 예전처럼 큰 로펌은 아니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다. 어머니도 새 사무소는 어때요? 많이 작아졌지만 나름 괜찮아. 요즘 생각해보니까 설이 말이 맞았어.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설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두 사람은 힘들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무이사 윤설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력과 인격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다. 전무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 한때 출신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기억해 주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환영회가 끝난 후 설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전무님, 출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무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제 이야기요? 좋은 생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점. 설이는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직원을 무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런 어린애가 뭘 알겠어? 설이는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다. 실례합니다. 이 직원분이 정말 성실하게 도와드리고 계시네요. 나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 직원은 설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서점을 나오며 설이는 뿌듯했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설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다. 설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말이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가치를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준 윤설이 씨의 통쾌한 복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